모노해독법으로 모노해독법은 특정 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기법이다.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장질환, 음식 알레르기에 탁월하다. 소화기에 큰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을 먹을지 정하는 것도 어려울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셀리악, 또 대장염, 크론병, 감염성 대장 증후군,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 또 변비, 설사, 위경련, 복부 팽만 등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어떤 음식이 자신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지 찾아 헤매며 유행하는 식이요법은 다 시도해본다. 애초에 몸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고통이 유발되는지 답을 모르면 그럴 수 있다. 병을 진단하고 병명을 밝힌다고 해서 병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단조차 되지 않은 또 위장 문제에 시달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 2장 후반부에서 다루겠다. 진단명이 있든 없든 만성적으로 소화기관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다. 병명이 있든 없든 늘 속이 불편한 사람에게 해독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일단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급선무이다. 많은 소화기 질환에서 아직도 연구되지 못한 측면이 바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활동이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장간제벽에 파묻혀서 서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장간에서 이런 병원균은 장간을 통과하는 트러블 메이커를 먹고 증식한다. 병원균의 먹이가 되는 것은 계란, 유제품, 글루텐 같은 트러블 메이커 음식도 있고 독성 정근숙도 있다. 박테리아는 증식하면서 장간제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킨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증식하면서 장간제벽의 신경활동이 심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신경독을 배설한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간으로 흐는데 간에 있는 바이러스가 배설하는 신경독 역시 장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활동은 소화불량, 위경련, 장경련, 가도, 가스, 심지어 대장대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의학계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장혈관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한마디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활동은 장간제벽에 있는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장간을 통과하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신경독과 박테리아의 활동 때문에 염증이 나서 가면해진 장간제벽의 신경이 음식물에 자극을 받는 것이다. 모노해독법을 진행하는 목적은 바로 이 질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모노는 모노뉴클레오시스 단액증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를 의미한다. 하나. 그래서 모노 1인 한 가지만 먹는다. 그러니까 모노 해독법은 식단을 정말 단순하게 한 가지 또는 두세 가지 음식으로 구성해서 장간의 회복을 돕는 식이요법이다. 이 장에 소개되는 모노 해독 기법의 여러 이점 중에 하나는 위산을 분비하는 위세물 되살려 음식을 분해할 수 있도록 위산 생산량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해독법은 동시에 간의 기능도 개선시킨다. 대부분 사람의 간은 유해한 트러블 메이커로 가득 차서 침체되고 둔화된 상태이다. 모노해독법은 간을 회복시켜서 충분한 담즙 생산으로 지방을 제대로 분해할 수 있게 돕는다. 모노해독법은 장간이 민감해진 사람에게 이상적인 요법이다. 옵션으로 제시된 음식의 소화기를 통과하면서 진정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모노해독법은 장에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같은 병원균을 마사시킨다. 게다가 모노해독법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해독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노해독법은 독감, 장염, 식중독, 음식 알레르기, 민감증, 단식 후유증, 궤양 등이 있는 사람의 회복에 더없이 좋은 요법이다. 한 가지 음식 먹는 모노 해독법.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레몬이나 라임을 섞어서 470에서 950ml를 마시고 15분에서 30분이 지난 이후에 또 빈속에 샐러리 주스를 또 470에서
950까지 늘려가면서 오전 내내 서시로 조금씩 마신다. 원하면 샐러리 주스를 나누어서 아침에 470, 낮에 200, 또 470 이렇게 마시는 것도 괜찮다. 다음 절에 나오는 모노해독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루 종일 적은 약으로 여러 번 식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식사 때마다 옵션을 바꾸거나 요일별로 옵션을 달리하지 말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와 양상추를 택했다면 해독 기간 내내 그것만 먹는다. 그 대신에 옵션을 다 시도해보고 나서 한 가지로 정한 뒤에 해독을 시도해도 된다. 선택사항은 선택한 옵션 외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으면 오후에 순 오이 주스를 마셔도 된다. 꼭 마실 필요는 없고 대용으로 샐러리 대용으로 마실 수 있다. 또 소금이나 양념, 향신료를 배제한다. 모노해독법은 단순할수록 좋다. 출장과 트러블 메이커 음식도 배제한다. 트러블 메이커. 풍미를 위해서 신선한 레몬즙을 뿌리는 것은 좋다. 기상의의 선택사항은 마시는 레몬 또는 라임물과 별도로 하루 1리터 대략 4컵의 물을 마신다. 하루 4컵의 모노해독 음식 옵션은 바나나, 파파야 혹은 바나나와 파파야 거기다가 양상추를 더하면 된다. 찐 감자와 양상추, 찐 완두콩이나 양상추, 찐 겨울 호박이나 풋 강낭콩이나 미니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다. 얼마 동안 모노해독법은 한번 시작하면 최소한 일주일은 지속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더 장기간 진행해도 좋다. 또는 6개월, 1년, 1, 2년 지속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대체로 모노해독법을 시작할 당시 본인의 상태와 치유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달렸다.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예로 보자. 그 염증이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어느 지점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염증이 있다고 치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의과학계와 보건계에서는 이런 염증의 원인이 바이러스와 유해, 박테리아 그리고 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먹이로 삼는 독성 중금속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다시 예로 돌아가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손상된 장관 내벽을 복구하는 동시에 위의 위산 생산과 간의 담즙 생산을 정상화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바나나를 택해서 모노해독법을 진행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증세가 심각한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면 결코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다. 한편 소화기 문제를 겪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모노해독법을 진행하면 정말 하루아침에 적어도 첫 주에 이미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다. 그래 모노해독법을 시작하자마자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치유가 계속되고 있고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느낄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모노해독법을 마무리하고 더 다양한 식단으로 돌아갈 때는 이 장의 끝에 있는 이행 지침을 참고하자. 얼마 동안 왜 이렇게 하나? 샐러리 주스는 모노해독법의 핵심이다. 샐러리 주스가 여러 소화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사멸시키고 뉴런과 뇌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샐러리 주스는 또한 몸에 필요한 좋은 나트륨을 혈류에 공급하여 몸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어떤 옵션으로 해독 계획을 세우든지 샐러리 주스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약 120ml 소량으로 시작해서 470ml까지 서서히 늘리고 이상적으로 하루에 950ml까지 늘려서 마시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야 다른 음식에 대한 욕구를 견딜 수 있다. 욕구와 유혹을 무리줄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은 바로 샐러리 주스의 나트륨 클러스터염이다. 사실 먹을 것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의 경우에 염분에 대한 욕구이다. 그 욕구 때문에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자꾸 당겨서 먹게 되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다. 해독법을 진행하던 중에서 샐러리가 떨어졌거나 아직 적정량까지 영양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면
음식에 대한 욕구와 충동이 더 강해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런 충동이 더 심해질 것을 예상하고 버틸 준비를 해야 한다. 셀레를 구할 수 없거나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21장의 해독법을 참고하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모노해독법은 장관을 진정시키고 각종 만성 증상의 원인은 또 병원기를 아사시키면서 몸이 부드러운 해독 모드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리고 식단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몸은 어느 때보다도 영양소에 확실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음식에 얼마나 예민한지 잘 모른다. 트러블 메이커 이런 것을 통해서 무디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 영양 결핍이 혹시 걱정되는가? 한 가지 때문에 그렇지만은 소화기의 문제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별다른 증상이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 바이러스와 유해 박테리아 같은 병균과 독성 정군성을 비롯해서 기타 독소에 평생 먹은 가공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 고지방 음식까지 더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관 내백은 과다한 자극을 받아 손상을 입거나 염증이 생겨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일상적으로 영양이 결핍된 상태이다.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모노해독법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모노해독법은 우리 몸에서 절실한 필요한 파이토케미컬, 항산화물질, 미량 미네랄, 무기염, 또 유기염이 아니고 항바이러스 물질, 항박테리아 물질 등등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모노해독 음식을 통해서 장관 내백의 손상을 복구하고 애초에 그 손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유해 박테리아를 아사시키도록 도와준다. 동시에 모노해독법은 위의 위산소치를 정상화하여 우리가 먹는 음식의 단백질과 기타 영양소를 더 잘 분해하고 몸의 스스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자연 사멸시키도록 돕는다. 모노해독법은 또한 간을 회복시켜서 간이 다음주 보이량을 늘려서 다시 지방을 제대로 분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게다가 모노해독 음식들은 영양소가 풍부하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음식보다도 영양 밀도나 또 병명균 퇴치 영양이 훨씬 높은 음식들이다. 이 음식들을 단독으로 평소보다 많이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영양소를 몸에 공급할 수 있다. 이 모든 이점이 합쳐져서 영양 결핍을 완화하는 것이다. 단백질과 지방 부족을 비롯해서 기타 우려 사항에 관해서는 이 장 말미에 있는 한 가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자. 모노해독법을 장기간 진행하더라도 영양 결핍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또 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으로 영양 결핍을 해소할 수는 없다. 핵심은 올바른 음식이라. 모노해독법은 좋아하는 음식은 아무거나 골라서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다. 이 장에서 지정하는 옵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은 견과류나 씨앗, 곡물 이런 것들은 수렴성이 있거나 산성이 높거나 자극적이거나 뾰족하거나 딱딱하지 않다. 음식 이 장에서 제시되는 옵션이 아닌 음식을 임의로 정해서 그 음식을 먹는다면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보다도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 가령 크랜베리, 블루베리, 포도 등 탁월한 약용 음식이지만 소화기가 약하고 위에 또 내백이 상한 사람은 그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는다면 속이 쓰릴 확률이 높다. 또 포도나 크랜베리 경우에는 껍질이 질겨서 소화가 어렵다. 건강 전문가들 중에는 오로지 포도만 먹는 것을 권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포도의 수렴성과 산성과 신맛이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포도는 올바른 모노해독 음식이 아니다. 나는 연민의 영으로부터 받은 모노식사법 아이디어를 전문가나 또 환자를 상대로 수십 년 전부터 강연해왔다. 포도만 먹는 요법은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잘못 해석해서 전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크랜베리, 블루베리, 포도는 모노 해독 음식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그것만 먹기에는 또 열량이 부족하다. 재료로 사용하기가 모노 해독법의 최적인 음식은 영양과 치유력에 뛰어나면서 예민한 소화기를 자극하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이다.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요법을 시행할 때는 그 한 가지 음식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다. 계란은 장과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장기와 혈류로 비롯해서 몸을 또 이렇게 병원균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거해야 된다. 다른 병원균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레가노, 타임, 계피, 팔갑, 홍고추 등과 같이 먹자. 이런 허브의 향신료 소화관에서 병원균에 대응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병원균이 계란을 먹고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의 진행을 늦춰줄 수가 있다. 계란을 좋아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노 해독법을 진행하는 동안에 보충제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면은 그러면 어떤 것을 더 하면 좋을 것인가는 27장의 보충제를 또 참고해 보도록 하자. 모노 해독 음식 옵션 파헤치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나나, 파파야, 찐 완두콩 이렇게 선택사항의 항으로 라임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샐러리 주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양상추는 오로지 양상추로만 유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양상추는 열량이 부족해서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포함시키려면은 파파야, 바나나, 감자, 찐 채소 이런 것을 더해서 양상추를 더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양상추는 항병원균 작용을 하는데 좋다. 그래서 바나나는 또 예수 효과, 바나나는 물 위로 걸어가는 아주 흡수력이 좋으면서 장을 아주 방패막을 형성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바나나의 pH는 물보다도 더 중성적이고 위와 장 간에 더 알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개를 먹을 것인가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양을 전한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를 먹지 말고 그래서 치유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바나나만 먹으면 변비에 걸리는 사람은 설익은 바나나를 먹어서 그런 것이다. 설익은 거 하지 말고 과일을 적게 먹을수록 병을 더 오래 앓을 확률만 높아질 뿐이다. 과일을 먹어라. 그리고 껍질이 파란 바나나를 스무디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탄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엉은 너무 일찍 캐면 안 된다. 아스파라거스는 우자를 때까지 놔두면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제적기를 잘 선택을 하자. 그래서 파파야는 GMO가 아닌 것을 선택하고 또 찐 감자는 설사에 관한 대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경우에는 감자를 이용한 모노 해독법이 제일 좋다. 모노 해독법 감자 가지가 식물을 경계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지가라는 독소. 오히려 고구마가 양이 좋지만 해독으로는 적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감자는 소화기에 아주 부드럽게 작용하기 때문에 위장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했고, 찐 완두콩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경우에 또 대안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찐 또 겨울 또 모노 해독에서 장이 예민하지 않으면 또 겨울 호박 이런 것을 더 할 수가 있다 라고 했네요. 이제 한꺼번에 먹는 양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자 했네요.